하늘을 날고 싶어 했다는 건 그리스 신화에서도 알 수 있어요. 다이달로스는 왕의 명령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를 만들게 되는데 탈출 방법을 알려준 죄로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탈출 방법을 찾던 다이달로스는 새의 깃털을 발견했어요. 그래, 이 깃털로 날개를 만들자. 그리고는 이카로스에게 날개를 달아주며 신신당부했답니다. 아들아, 태양은 뜨거워 날개가 타버리니 너무 높게 날지 말거라. 하지만 날개가 움직이는 순간 호기심이 커진 이카로스는 태양 가까이 날아올랐고 결국 날개가 망가지며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무려 10년 동안 새의 비행 원리를 연구했는데요. 이것은 항공기 역사상 최초의 과학적인 연구로 이후 비행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18세기 영국의 조지 케일리는 새의 날갯짓처럼 위아래로 움직여야 공중에 뜰 수 있다는 개념을 버리고 고정식 날개를 만들어 현대적 비행기의 기본 형태를 만들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수세기 동안 새처럼 하늘을 날기 위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류 욕망을 최초로 실현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몽골 피에르 형제입니다. 1700년대 말에 뜨거워진 공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물체를 위로 들어올릴 수 있다는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전까지는 하늘에 날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사람을 직접 태우지 못하고 소나 양이나 닭 같은 것을 띄워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무사히 착륙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하늘을 올려보는 실험을 성공시킴으로써 인류가 드디어 사람이 만든 장치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독일 항공의 개척자 오토 릴리엔탈은 1891년 최초로 사람이 탈 수 있는 글라이더를 만들어 활공 비행 시대를 열었어요. 릴리엔탈은 수천 번 시험 비행을 하며 비행기 조종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1896년) 복엽기 시험 비행 중 강풍을 만나 추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토 릴리엔탈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당시 자전거 수리공이었던 라이트 형제는 릴리엔탈의 도전 의식을 본받아 비행기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엄청난 노력파였던 형제는 하루에 20번 이상 글라이더를 띄우며 실험을 했고 끝내 자신만의 엔진과 프로펠러를 완성했어요. 그것이 바로 최초의 유인 동력 비행기인 플라이어호랍니다. 라이트 형제 이후 비행기는 많은 변화를 거듭했고 1927년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을 출발해 파리에 도착하는 33시간 30분의 대서양 횡단 비행을 최초로 성공하게 되면서 항공산업은 본격적으로 황금기를 맞게 되었어요. 하늘을 나는 기계로는 열기구, 비행선, 비행기, 헬리콥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계들은 모양이 다른 만큼 하늘을 나는 원리도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계들 중 가장 먼저 발명된 열기구는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열기구는 우리가 뜨거운 공기라든지 그다음에 헬륨 같은 가벼운 공기를 채워놓고 모양을 유지하면 열기구 아랫면의 공기의 압력과 열기구 윗면의 공기의 압력 차이, 우리가 그래서 부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부력에 의해서 하늘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기의 압력 차이로 날 수 있다니 참 신기하죠? 그렇다면 비행기는 어떻게 공중에 뜰 수 있는 걸까요? 비행기에 작용되는 4가지의 힘, 중력, 양력, 저항력, 추진력이 균형을 이룰 때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데요. 그중 비행기를 띄우는 힘이 양력입니다. 그럼 양력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종이가 이렇게 쳐져 있죠. 자, 여기 바람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와 다르게 공기의 영향으로 종이가 평평하게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의 윗면을 지나는 압력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밑에 아래쪽의 공기가 종이를 받쳐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날개라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공기의 아랫면과 윗면의 압력 차이가 그 무거운 비행기를 하늘에 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힘, 즉 우리가 양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양력 외에도 비행기를 날 수 있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공기가 날개에 부딪혀 속도가 느려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공기가 날개를 위로, 뒤쪽으로 밀어내서 비행기를 띄우죠. 이것은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양력을 이용한 항공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항공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군함에서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수직 항공기라든지, 또는 올라갈 때는 헬리콥터 같은 형태에다가 그다음에 전진 배영할 때는 이 프로펠러가 앞으로 기울어서 가는 그런 틸트로터 타입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자체 추진 장치가 없는 글라이더는 다른 물체의 도움을 받아 이륙한 후에 공기 중을 미끄러지듯이 활공하고요. 헬리콥터는 지붕에 달린 날개를 회전시켜 양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비행합니다. 그리고 수직 이착륙 항공기는 엔진 배출구로 기체를 분사시켜 그 힘의 반작용으로 떠올라서 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날개 양끝에 달린 로터를 이용해 수직으로 이륙하고 비행하는 틸트 로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발전하면 미래의 우리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비행기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10시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를 5시간 만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인기 기술에서 발달한 그러한 기술들이 우리 개인 비행기 시대로도 접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듯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탑승한 다음에 목적지만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꿈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열기구부터 비행선, 비행기까지 하늘을 나는 다양한 기계들과 그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비행기 기술이 발전해 지금보다 더욱 빠르고 편안하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 flight controls consist of various services around the aircraft that manipulate the aerodynamic forces on the plane, allowing the pilot to control the aircraft. Aircraft flight controls are broken into two systems, primary and secondary flight controls. Primary flight controls are simply those flight controls that the pilot primarily uses to control the airplane. The three primary flight controls are the ailerons, elevator, and rudder. Secondary flight controls, on the other hand, are used to change the airplane's performance and lighten the pilot's workload. The two secondary flight controls that we'll discuss are the flaps and trim. The pilot controls the ailerons and elevator with a yoke or stick, and the rudder with the rudder pedals. In most general aviation airplanes, as the pilot moves the controls, he or she is moving steel cables or push rods connected through other linkages that physically move these controls. As the control surface is deflected, the airflow is changed, which results in an aerodynamic force changing the airplane's path through the air. Let's investigate the three primary flight controls in more detail. The ailerons are located on the back end of the wings out towards the tip and control the aircraft's roll or bank. When the pilot moves the controls to the left aileron is deflected up, creating a downward force, and the right aileron is deflected down, creating an upward force. This results in the airplane rolling to the left. The opposite would happen if the pilot were to move the controls to the right. The elevator is attached to the back of the horizontal stabilizer and controls the airplane's pitch, which allows the airplane to climb or descend. When the pilot moves the controls forward or aft, the elevator rotates, deflecting the air and creating a force that results in the airplane's pitch changing. If the pilot pulls back on the controls, the elevator will move up, creating a force that pushes the tail of the airplane down, thereby making the nose pitch up and causing the airplane to start climbing.
Finally, the rudder, which is controlled by the rudder pedals, is attached to the back end of the vertical stabilizer. As the pilot pushes on one of the rudder pedals, a cable connected to the rudder allows the rudder to move. Just like the other flight controls, as air moves around the deflected rudder, a force is applied, making the airplane yaw. Simply, if the pilot pushes the left rudder pedal, the nose of the airplane will slide to the left. The easiest way to envision this is to think of an airplane suspended on a string above the ground. If you and your friends were to walk up to the rudder and push as hard as you could towards the right,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The tail of the airplane would move to the right, and the nose would move to the left. It's that simple. We use the rudder in coordination with the ailerons to turn the airplane. The primary flight controls, then, fundamentally work the same. The pilot moves a control in the cockpit, which, through cables and other linkages, moves that control. As that control is moved, the airflow around it gets deflected, creating a force, and results in the airplane either rolling, pitching, or yawing. In order to help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airplane and make the pilot's job easier, most general aviation airplanes are equipped with flaps and trim, known as secondary flight controls. Let's examine these further. The flaps are located on the back side of the wing, close to the fuselage. They are primarily used to help increase lift during takeoff and landing. The pilot controls the flaps by moving a lever in the airplane, which either electrically moves the flaps by a motor, like on the Cessna 172, or the pilot manually moves the flaps using a lever, like on the Piper Arrow. In either case, as the pilot extends the flaps, the shape of the wing changes, which increases lift. This allows the airplane to fly at slower airspeeds and make steeper approaches to landing. This is extremely beneficial during takeoff from a short runway because it allows the airplane to take off at a slower speed, meaning it will use less runway. During landing, the pilot uses flaps to allow the airplane to land at a slower airspeed, using less distance to decelerate and stop. The other secondary flight control that we'll discuss is trim. The trim is used to make the pilot's job easier and allows the airplane to essentially fly itself with fewer control inputs by the pilot. The Cessna 172, like most training airplanes, has two trims, one that the pilot can directly control through cables on the elevator, and the other a ground-adjustable tab on the rudder. The elevator trim is typically controlled through a wheel inside the cockpit that is labeled nose down or nose up. As the pilot moves this wheel, the cables will adjust the elevator trim tab, which is located on the aft or back end of the elevator. Usually during takeoff, the trim tab is in its neutral position, which means it is just about flush with the elevator. As the pilot climbs, however, he or she may trim the airplane to help relieve control pressure and prevent pilot fatigue. If he or she wants to climb at a specific airspeed, then the trim can be adjusted to maintain that airspeed. The rudder has a ground-adjustable trim tab. That simply means that it can only be adjusted while on the ground, as the pilot has to manually move it. The rudder's ground-adjustable tab helps the pilot during climb because of the left turning tendencies that the plane has while climbing. We'll talk more about those turning tendencies in a future lesson. It is obvious that the flight controls are a necessity for the pilot to fly the airplane. The pilot manipulates these flight controls in order to achieve the desired performance out of the airplane. Now that we have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components of the airplane and how the pilot controls different surfaces, let's go under the hood of the airplane and investigate the power plant.